난이도가 엄청나게 뛸 거예요. 근데 중국 하면 저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음식 위생은요 별로입니다. 한결 민감하신 분들은 경악할 수도 꽤 있었지. 그럼 이제 말해보자. 중국 여행하면 솔직히 불편한 점 있었어요? 많죠. 제가 지금 어느덧 여행한 지 60일이 다 돼갑니다. 리장이 저희 2달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제가 리장을 예전부터 되게 오고 싶었거든요. 그만큼 중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에 한 곳이고 800년 된 역사를 지닌 고성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아주 어울리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앉아볼까요? 아이다 타다. 저희가 중국 여행을 60일 동안 자유 배낭 여행을 해본 입장에서 어땠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14시간 걸려서 칭다오로 갑니다. 이게 사진으로 본 거는 와 이거의 진짜 풍경은 10분의 1도 안 되나 봐. 야경이 예쁘긴 하네. 풍경을 보려고 여기 기다렸나? 정말 하늘색도 보이고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풍경이네. 머물고 있는 이 마을은 루어라는 마을인데 사실 저희가 오기 전에는 중국 여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워낙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거든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자 신청도 까다롭고 중국어를 하지 않으면 영어로 소통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많고 그리고 늘 현금이 아니라 페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페이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사전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근데 막상 여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다. 적응만 하니까 진짜 편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든 다 찍고 들어가고 하면 되니까 오히려 뭐 관리할 것도 없고 어렵게 알아볼 것도 없고 핸드폰 하나만 다룰 줄 알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지하철 들어갈 때도 핸드폰, 물건 살 때도 핸드폰, 밥 먹을 때도 핸드폰, 관광지 들어갈 때도 핸드폰. 근데 물론 이거는 휴대폰 사용이 원활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요. 휴대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난이도가 엄청나게 뛸 거예요. 모든 걸 QR로 찍고 모든 걸 핸드폰으로 사전 예약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이 어려우면 진짜 어렵죠. 물론 이거는 도시 여행, 유명한 관광지 여행에 한정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들은 대부분 오웨이크 관광지거든요. 그런 데를 가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조금 시골 지역으로 가면서부터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차로 다닐 수 있는 도시는 다 미리 예약이 가능해요. 근데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경우는 예약이 외국인은 안 되고요. 타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잡아 타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지인 도움 없이는 버스를 저희가 알아서 탄다는 게 쉽지 않았고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시골에서 여행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기 리장 고성에 보면 계속 물이 흘러요. 물을 이렇게 계속 흐르게 하는 엄청 큰 수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차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물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음. 리장이 려강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고성 전체에 이렇게 물이 흘러요. 늘 어디 가나 물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이 물은 저 웅룡설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년설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드디어 수차에 도착했습니다. 크다. 이렇게 크니까 여기 있는 물을 다 흘려보내나 봐. 와, 엄청 크다. 와, 여기 뒤로 가면 물도 맞을 수 있어. 한번 맞아볼래? 물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래. 여기 수차에서 물이 막 왜. 물 많이 맞았어. 여기도 물이 막 차고. 도망치자. 저희가 중국 여행하면서 또 다른 느낀 점 중 하나는 우리가 중국 하면 저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우리가 알던 예전에 그런 도시 아닙니다. 많이 발전했고 중국이 이제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저희가 생각하면 싸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할 수 있긴 한데 저희가 다니는 곳이 아무래도 여행 명소다 보니까 가격이 한국이랑 비슷할 경우가 많아요. 더 비싼 데는 진짜 비싸고 여기 저 위에 있는 카페는 커피 한 잔에 12,000원. 12,000원 하더라고요. 중국 여행이 비싸 전체적으로 느끼게. 생각보다는 비싼데 관광지도 굉장히 인프라도 좋아졌고 깔끔해졌고 그래서 이제 와서 느낀 바로는 이 정도 가격 해도 다닐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남아 기준으로 생각하고 중국 여행을 오시면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도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 여행을 하실 때는 퇴근 비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아보시면 특히 그리고 이동 비용이 관광지 비용이 꽤 들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고 오시면 조금 더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배낭여행 기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다니는데 그런 기준으로 할 때 숙박비는 80위안에서 120위안 정도 썼고요. 물론 비싼 숙소는 7, 8만 원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식비는 한 끼에 20에서 25위안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게 있어요. 저희 국수가 보통 18에서 25위안 해요. 저렴한 식당 가면. 토마토랑 계란 볶아서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랑 계란볶음밥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비싼 데 가면 2만 원, 3만 원, 4만 원도 나오고. 이동 비용은 정말 거리 따라 다른데 버스를 이용하냐 기차를 이용하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많이 달라지고요. 기차 등급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어, 근데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시간 이동할 때 최소 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10만 원 진짜 멀리 이동할 때. 10만 원을 우리가 쓰고 이동한 건 한 2번인가 될걸? 그리고 더 빠른 걸 타면 더 비싸기도 하고요. 저희 제일 저렴한 걸 탔기 때문에. 관광비 같은 경우는 입장료랑 셔틀버스 합치면 보통 이제 5A급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만 원은 나오는 것 같고요. 비싸면 뭐 5만 원까지도 갑니다. 50위안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되게 작은 사찰 이런 거. 비용은 사람들마다 쓰는 비용이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굉장히 적게 쓰는 편이고 사람마다 굉장히 예산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다음 목적지 온찬궁. 저희는 이제 온찬궁이라는 데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전망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입장료 없이도 볼 수 있는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전망 예쁘다. 이쁘야 적어봐. 귀여워. 애기야지. 오. 근데 어제보다 가까이서 보니까 좋다. 제가 또 중국을 다니면서 또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진짜 중국이 깨끗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주요 관광지나 뭐 도시 얘기긴 한데 청소하시는 분이 진짜 많고 매 시간 계속 청소해요. 중국 와서 의외로 놀란 게 생각보다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해요. 관광지나 이런 데. 여행을 오래 한 친구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국이 안전합니다. 제가 중국에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중국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중국 모든 지역을 다닌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다닌 지역에 한해서는 굉장히 안전했어요. 사실 이게 감시 사회여서 가능한 거기도 한데 어딜 가나 CCTV가 있고 어디 지하철이나 기차를 통과하든 다 수화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칼이 있는지 위험한 게 있는지 폭발물이 있는지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해 하더라고요. 왜죠? 뉴스에는 워낙 진짜 괴상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감시 사회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저희 얼굴을 스캔하고 저희 여권 정보를 입력해야 되고 어딜 가나 CCTV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험한 얘기를 메신저로 주고받으면 혹은 검색한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도청을 나간다거나 불려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사는 데 있어서는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어때? 음식 위생은 어떤 것 같아? 장이 민감하신 분으로서. 솔직히 음식 위생은요 별로입니다. 우리나라 밥 먹는 비용을 내고 식당을 간다? 그러면 좀 괜찮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냥 길거리 음식이나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도 사실 길거리 음식은 위생이 엄청 좋지는 않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보다도 더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심하게 장염 증상이 온 적이 없는데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뭐 위생 걱정이신 분들은 돈을 조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숙소 위생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웬만한 숙소는 사실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 한국인이 깨끗하다고 했다? 그럼 그 숙소 간다. 이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가는 숙소는 사실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3만 원 이하 숙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판결 민감하신 분들은 경악할 숙소도 꽤 있었지. 그 이하 숙소 중에 제일 깨끗했던 곳은 자이랑 게스트하우스예요.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가 게스트하우스니까 그렇게까지 기대 안 했는데 청결에 진짜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화장실도 나는 그렇게 깨끗한 게스트하우스 처음 봤고. 그 침대 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침대 밑. 대부분의 숙소들이 겉에선 깔끔해 보여요. 근데 침대 밑을 보면 막 사람들 먹다가 떨어뜨린 거, 먼지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자이랑 게스트하우스에 하나도 없었어. 거기 뭐 떨어뜨려서 아이씨
큰일 났다. 왜냐면 침대 밑에 뭐 들어가면 항상 더럽기 때문에 하고 봤는데 너무 깨끗해. 뭐야? 한국인이 역시 운영해서 좀 청결에 민감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운창공을 나와서 카페에 왔습니다. 쉬면서 뷰를 좀 감상하려고요. 여기서 먹을까? 응, 좋아. 좋네, 조용하고. 우리밖에 없고. 60일 동안 여행하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이라이트? 너무 많지. 저는 야딩 갔을 때 제일 좋았습니다. 야딩 4,700m에 올라갔던 순간. 오색회는 좀 아까웠지만 우유회를 봤던 그 순간은 아주 좋았어요. 풍경도 너무 멋있었고 아마 전 세계를 돌아봐도 그런 풍경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저 오히려 한 군데를 추천하라고 하면 우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중국스러운 풍경을 볼 수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접근성도 좋고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우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칭하이성에서 본 소금호수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항룡이랑 부채구는 진짜 세계 어디에서도 못 보는 그런 느낌이라 너무 신기했어요. 완전 형광 파란색이에요. 그 수시 순간으로 꼽으면 나는 그 서다에서 그 버페 참가했을 때 진짜 재밌었어. 그 순간은 인정이다, 인정. 네. 그날 자체가 여행 자체가 되게 다 재밌었어. 오츠투지 하고 이번에는 중국에서 먹었던 최고의 음식. 전 유표면이요. 유포면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넓적한 허리띠면에 뜨거운 고추기름을 오징어에도 부어서 찐 바삭바삭해진 그 식감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해에서 먹었던 음식은 진짜 다 맛있었어요. 제가 중국 여행 끝날 때까지도 다시 상해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음식의 다양함과 퀄리티로는 상해가 최고였어요. 상해가 그립습니다. 다음에 중국 여행 가면 상해부터 갑시다.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삼겹살. 그는 한국 음식이니까 그때 사장님이 갖다 주신 야크 목살. 그거 되게 맛있더라. 향이 납니다. 그럼 이제 말해보자. 우리 이제 영상이 올라갈 때는 중국을 탈출했을 때니까 속시원하게 말해보자. 중국 여행하면 솔직히 불편한 점 있었어요? 많죠. 뭐? 일단 많아? 말이 안 통하는 거. 아. 우리가 아무래도 동양인이다 보니까 아. 다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어를 엄청나게 말 거는데 그래도 그 외국인인 걸 알매도 계속 중국어로 말을 하는 거? 중국어로 말 거는 거는 나는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가 중국인인 줄 아는 거는 좀 불편하긴 했어. 외국인이라고 써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아,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쓰고 싶더라고. 또 있었어 불편한 거? 주석 땡기. 주석 땡기 신경 쓰는 거. 맞아. 무서웠지 솔직히. 주석 등기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그 숙소 예약할 때마다 주석 등기라는 걸 매번 등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한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묵습니다라고 이제 우리의 행선지를 다 일일이 공개하는 거지. 그거 자체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동시에 그게 되는 숙소가 있고 안 되는 숙소가 있어요. 주스 등기 안 된 게 걸렸을 때 하루당 몇 위안씩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현지인들 말로는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하긴 하지만 언제든 운이 안 좋을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 재수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비자를 연장한다거나 저희에 대한 신상을 검사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걸렸을 때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최대 몇 천이라는 벌금을 물으니까 사실 되게 조심해야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주식 등기 된다고 해서 갔는데 등록을 안 해줘요. 안 해. 여권 달라고도 안 해요. 너무 외진 숙소라서 그런데도 있고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한 경우도 있고 주식 등기 좀 힘들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히피가 힘들었을 거 내가 알려줄까? 뭐? 전 생각 못했는데 지금 하나 알려줬어요. 그 중국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공공장소에서. 맞아요. 그게 문제야. 기차역이든 뭐 아이가 있든 밀폐된 장소든 심지어 숙소에서도 맞아요. 금연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도 담배를 많이 펴서 담배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괴로울 수 있는. 근데 다행인 건 저는 숙소에서도 원래 담배 냄새가 많이 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냄새에 엄청 민감하진 않은 편이어서 그런지 저는 대부분의 숙소에서 괜찮았어요. 저는 딱 하나 더 불편한 게 있었다면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거? 특히 저희가 유명한 관광지로만 가는 코스를 벗어나서 다른 데를 가려고 할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관련된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그 정보가 매일 바뀌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중국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관련 정책이 계속 바뀌어서 현지인들한테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처럼 중국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일단 오명부라고
일주일 전에 가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가려고 했더니 이제 금지. 이제 그게 가장 빠르게 이제 상황이 바뀌었던 것이고, 저희 사실 신장 지역도 좀 여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여행하시는 유튜버 분에게 댓글 달고 우리도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결국 그래서 어쨌든 못 갔어요. 정보를 찾다가 정보를 못 구해서. 그런 정보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찾을 수 있는 정보는 투어 정보예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 투어든 아니면 중국 현지인 투어든 투어를 이용해서 가시는 정보들이 훨씬 많아서 저희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배낭여행자들에게는 좀 자유로운 여행이 시골 지역에서 어렵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저희는 투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 제한이 항상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차카연모를 가면 12시부터 4시 사이에 구경하고 나와라 이런 식으로 시간 제한이 투어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제한이 있으면 더 즐기지를 못해요. 저희 영상 보면 알겠지만 차카연모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똑같은 여행지도 관람하는데 남들보다 2-3배의 시간을 소요하더라고요. 막 앉아서 글을 쓸 때도 있고 막 뭔가 감상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고, 사실 불편한 거 별로 떠올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떠올림이 계속 있긴 하다. 어디 관광지를 가나 사진 찍는 사람들 많은 거. 그것도 좀 감상을 방해할 수 있어서. 그게 처음엔 재밌었는데 이제 뒤에 가니까 뭐 사실은 원래 저희 마지막 마무리는 남쪽에 있는 정저우인가 어쨌든 거의 홍콩 근처까지 가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거기까지도 못했어. 리장에서 끝났어. 나는 이렇게 다 돌고 홍콩 돌고 막 시간도 남아가지고 막 대만도 가고 이러려고 했는데 대만은 무슨 근처도 못 갔어. 맞아. 저희 생각해보면 리장 왔을 때가 한 여행 반 정도 됐을 줄 알았어. 반이 아니라 끝났네 여행이. 중국 여행 저는 2달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하고 보니 역시나 모자라다. 60일간 여행해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반감도 크고 거부감도 많아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여행이 좋다면 와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볼 게 많고 세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풍경들을 중국에선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중국에 살았다면 중국 여행만 다녀줘도 신났을 것 같긴 해. 그치, 넌 한국을 무전여행을 막 길게 다녔으니까. 제가 한국도 100일 동안 무전여행을 다녔는데 아직 다 못 봤거든요. 저희가 사실 언어가 안 되니까 저희가 즐거워하는 여행을 하기 힘들어서 중간에 좀. 고민도 좀 많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중동 여행 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지인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걸로 통해 생기는 에피소드 이런 걸 굉장히 즐거워해요. 중국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들이 그런 순간인 것 같아. 샹그릴라에서 삼겹살 먹고 많은 얘기를 나눈 것도 그치. 거기니까 가능했던 거고, 그 티벳 춤 따라 광장에서 췄던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현지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언어가 안 통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거에 감사하고 그게 되게 저한테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음엔 중국어를 배워서 오자. 여러분도 혹시 영상 보면서 중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뭐 더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 경험 하에서 주관적인 경험 하에서 아는 대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같이 중국 여행하면서 재미있으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중국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정보 찾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 혹시 중국 배낭여행 계획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2023년 정보로 알려드릴게요. 여행이 끝을 향해 가는구만.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